소금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적당한 양이 필요한데요.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오고 뇌출혈이 올 수 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너무 저염식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을 먹게 되면은 혈액이 흐르기 시작해요. 아침에 따뜻한 이거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저도 훨씬 몸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소금이라고 쓰고 물이라고 읽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환자들에게 진짜 많이 하거든요. 눈물이 짠가요, 단가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물이 짜다는 거 아시죠? 오줌도 짜고 땀도 짜고 눈물도 짜고 피도 짜고 다 짜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소금 엄청 중요하죠. 제가 왜 소금에 눈을 떴냐면요, 환자분들 중에 저염식을 하시면서요, 채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시골에서 약국을 했는데 할머니들이 혈압이 오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고기도 안 먹고 소금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맨 풀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맨날 일하다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소화제를 찾으러 오시고 두통약을 막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짜게 먹는 것도 나쁘지만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도 나쁘다. 고혈압도 안 좋고 저혈압도 안 좋고, 우리는 이렇게 항상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짜게 드시는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저염식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을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30년 임상의 결과로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염분이 중요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혈관 안에 세포들이 살고 있어요. 혈관 안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세포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세포들이요 0.9%의 소금물이 아니면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짜게 먹든지 아무리 싱겁게 먹든지 혈관 안은 무조건 0.9%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짜게 먹어요. 짜게 먹으면은 0.9%보다 더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혈관 안에 있는 세포들이 생명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려고 물을 불러요. 그래서 간을 맞추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간을 맞추기 위해서 물이 더 들어오다 보니 혈관 안에 혈액이 넘쳐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너무 많아지니까 범람하다 보니 홍수처럼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오고 뇌출혈이 올 수 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싱겁게 먹잖아요? 소금이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0.9%의 혈액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간 맞추려고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줄어들겠죠. 혈액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분비하면서 살거든요. 생존에 꼭 필요한 세포들부터 혈액을 먼저 주고, 좀 덜 필요한 곳에는 혈액을 안 줘요. 밸브를 잠가요. 너무 싱겁게 먹으면 간을 맞추기 위해서 혈액 속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혈액이 부족해져 버리면 꼭 필요한 곳에만 혈액이 가고, 좀 덜 필요한 데는 혈액이 못 가는 현상, 그래서 모세혈관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게 모세혈관이 없어져 버리면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제가 이렇게 발견한 거는요, 두통이었어요. 뇌로 혈액이 잘 못 가니까, 부족한데 뇌로 갈 게 없잖아요. 근데 막 뇌는 막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이러면 뇌에 혈액이 부족하니까 막 욱신욱신해서 두통 되게 많이 발견했고, 손발 찬 사람, 손발이 좀 시렵다고 해서 죽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차가워져 버려요. 아랫배도 차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생리통도 심해져요. 생리로 나갈 혈이 없는 거예요. 혈액이 부족하니까. 혈이 많으면은 그냥 숨푼 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새로 산 치약처럼 혈액이 잘 나오는데, 이 혈액이 부족한 여성들은 다 쓴 치약처럼 쥐어짜야 돼요. 그 자궁평활근을 쥐어짜니까 생리통이 엄청 심해지고, 심지어는 불순도 오는 거죠. 또 피부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무척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각질이 그렇게 많아져요. 자주자주 때를 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 있죠. 발바닥이 갈라지는 것도 체액 부족이에요. 발바닥으로 갈 혈액이 없으니까 발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논바닥처럼. 근데 사람들은 이 발바닥이 보내는 신호도 못 알아차리고 바세린만 바르고 있잖아요. 또 목이 항상 건조해요. 코도 건조해요. 이 입에서 항문까지는 점막인데, 점막은 어때요? 우리가 아이들의 혀 봐요.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입에서 항문까지 점막이 다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체액이 부족해버리니까 입도 뻣뻣해지고, 입에 백태가 가득 끼고, 입이 막 쓰고 빨갛고 구내염이 막 생기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목이 뻣뻣하고 모여가 걸린 것 같고, 폐기관지도 건조해지니까 마른 기침 막 하고, 소화효소 안 나오니까 소화 안 되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막 특히 현대인들이요, 안구건조증이 엄청 심해요. 다 모든 세포들은 혈액이 없으면 일을 못 해요. 다
그런 식으로 질병이 커져가는 거예요. 초기에 몸이 보내는 체액이 부족하다, 혈액이 부족하다 이런 신호를 이렇게 질병으로 진단을 받기 전에 체액과 혈액을 채워준다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기본에 충실하자, 근본에 충실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신다는 할머니들한테 물 자주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할머니들이 물 안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입이 그렇게 마르는데도.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면은 물 먹으면은 화장실 가느라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거죠. 물을 흡수를 못 하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왜 물을 흡수를 못 하시나 봤더니 지나치게 저염식하는 것도 있고 단백질 섭취가 적어서 결합 조직이나 근육이 부족한 거예요. 물을 흡수를 해도 물을 담을 그릇이 몸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담을 주머니. 그게 바로 결합 조직 그리고 근육인데 너무 저염식을 하다 보니까 물이 흡수도 안 될 뿐더러 이 물이 흡수가 안 되니까 소화효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단백질을 안 먹어버리고 기운이 없으니까 운동을 안 하고 누워만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합 조직도 없고 근육도 없고 소화효소도 없고 그래서 마치 미이라처럼 이런 어르신들을 진짜 시골에서 많이 봤거든요. 물을 잃는다는 거는 젊음을 잃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는 것은 물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모든 물질은요 뭘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 물고기 있죠. 물고기는 바다에서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 나와서 바다는 소금물이잖아요. 거기엔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지만 바다에서 건진 물고기에다 소금을 뿌리면 죽어요. 이 차이로 저는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짜게 먹잖아요. 그러면 위 점막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좀 염증 그걸 넘어서 암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하고 소금은 전혀 다르다. 기본적으로 음식은 싱겁게 먹되 부족한 소금은 소금물로 국물로 드셔라. 반찬은 싱겁게 해서 섬유질을 많이 먹고 꼭 국물로써 따뜻하게 소금물을 섭취하고 탈수를 유발하는 탄산음료나 커피 대신에 소금차를 마셔라. 따뜻하게 소금을 차로 만들어서 드셔라. 이렇게 조언도 해드리고 있어요. 소금물을 먹게 되면은 혈액이 흐르기 시작해요. 혈액이 많아지면 세포들이 해갈이 되는 것처럼 그동안 혈액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던 세포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에너지도 줄 뿐더러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엄청나게 그 저염식 하던 분들에게 제가 그냥 국물 드세요 이렇게 조언해드렸는데 드시고 잠을 자게 됐다는 분들 뇌척수액이 채워지면서 잠을 푹 자요. 소화가 돼요. 그렇게 병원약을 먹어도 안 되던 것들이 소화가 돼요. 피부 가려움이 사라졌어요. 눈이 떠져요. 코딱지가 안 생겨요. 비염이 좋아졌어요. 발 뒤꿈치가 안 갈라져요. 이런 간증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소금만 먹으면 다 되냐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건 아니죠. 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간이지 간만 맞는다고 그 음식이 맛있을 리는 없잖아요. 간이 기본이라는 거지. 생명의 기본이 체액이라는 뜻이지 소금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진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입도 텁텁하고 몸도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도 하고 몸속에 노폐물을 배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이거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저도 그렇게 식사 전에 눈 뜨면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먹으려고 습관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몸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활기차진다고나 할까? 나를 깨우는 차? 그래서 많이 환자분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점막이요. 너무 얇아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못 드시고 이제 오래 질병에 시달리시는 분들은요. 세포들이 물도 거부해요. 그래서 소금차를 마셨는데 너무 구역질이 나고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점막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은요 물이 흡수가 안 돼요. 물을 먹으면 오히려 막 꾸르륵 소리 나고 막 미식미식하고 막 더 어지럽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물을 안 드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소금차를 드시면은요 붓거나 어지럽거나 더 아프거나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장이 약하신 분들도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소금물을 먹으면 혈액량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심장이 과부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또 콩팥 혈액이 많아지면 콩팥이 걸러야 될 혈액도 많아지는 거예요. 콩팥이 안 좋은 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냐 이게 아니라요. 마치 아이들이 이유식을 하듯이 이게 안 좋으시면 남들보다 훨씬 적게 출발하면 돼요. 몸 상태에 맞춰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평소에 즐겨 마시는 차 있으면은 차에다 소금을 좀 가미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소금에다가 레몬을 이렇게 딱 타봤더니 상큼하니까 먹기가 편하고 좋더라고요. 보리차에다 타도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차에다. 근데 커피에다가 소금을 또 타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원리를 알면 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잖아요. 우리 몸이 탈수 자체를 굉장히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거든요. 탈수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물이 못 빠져나가게 막는 시스템이 콩팥에 있어요. 콩팥이 물이 못 빠져나가게 어떤 구멍을 딱 막아요. 마치 욕조에 마개를 딱 막듯이. 그러면 어때요? 물이 줄줄줄 흘러야 되는데 딱 막아버리니까 오히려 몸에 물이 너무 많아져서 고혈압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분의 신체 상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보고 이분 요즘 탈수 때문에 고혈압이 왔다 싶으면 오히려 제가 저염식의 허구를 지적을 해주면서 국물 있는 음식을 좀 드시게 해서 오히려 혈압약과 이별하는 걸 도와준 케이스가 많거든요. 정말로 짜게 먹고 몸속에 찌꺼기가 림프순환이 안 되고 막 이래서 혈압이 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소금을 줄이는 게 맞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너무 저염식을 해서 보상 기전으로 오히려 혈압이 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소금을 넣어줌으로써 혈압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금이 고혈압의 주범이라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몸무게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체지방량, 체수분량, 체근육량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근육은 많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근육이 많으면 근육이 물을 잡기 때문에 당연히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근육이 많은 사람의 몸매하고 체형하고 지방이 많은 사람의 체형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근육은 많고 지방은 없는 건데 만약에 짜게 먹게 되면은 소금이 많아지면서 물을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육에 물이 많아지면서 체중이 늘어요. 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건강하게 느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키로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무게에 집중하지 말고 몸의 이 비율에 집중을 한다면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단짠이잖아요. 뇌는 소금 무척 좋아하고요. 우리 뇌는 포도당 무척 좋아합니다. 왜? 뇌에는 전기 신호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신경세포. 전기적 신호 자체가 나트륨, 칼륨의 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없으면 전기 신호가 안 와요. 생각이란 걸 할 수가 없어요. 공부라는 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뇌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뇌는 소금을 무척 좋아해요. 전기 신호를 받고 일을 하는 거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니까 단짠. 소금과 포도당은 뇌가 정말 좋아하는 진료죠. 그런데 만약에 저염식을 하게 되면 뇌로 나트륨이 안 가니까 뇌가 멍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염식이 건강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소금은 온 세포, 특히 뇌세포에 너무 중요하죠. 음식을 딱 시켰을 때 첫 번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좋은 탄수화물이죠. 전분 말고 식이섬유가 가득한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 건강한 단백질이 있는가를 확인할 것. 두 번째 조리법을 확인할 것. 튀기고 볶고 구웠다기보다는 삶고 찌고 데쳤는가 요거를 확인했으면 좋겠고 지나치게 짠가 지나치게 싱거운가 간이 맞는지 봤으면 좋겠고 국물이 있는지 체액을 소화 효소를 충분히 나오게 할 국물이 있는지 신선한지 제철 음식인지 이런 걸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몸을 잊게 하는 것은 저는 우리의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그걸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명력의 근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도, 내면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보려면 항상 내 마음 에너지를 잘 보살펴야 된다. 즉 우리가 음식만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이 감정도 소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은 좀 돌봐요. 정보가 많으니까. 근데 마음을 못 돌봐서요. 감정에 많이 체해 있어요. 소화시키지 못한 감정들 있잖아요. 부정적 감정들.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뇌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뱃속에 미생물들이 다 균형이 깨져서 질병이 오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감정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부정적 감정도 내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도파민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막 짜릿하고 흥분되고 좋고 재밌고 요것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 외면된 감정들 있잖아요. 슬프고 억울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이런 감정들을 돌봐주지 않아서 그게 겹겹이
소급이 쌓여서 체에서 내 내면의 에너지가 불안해져서 결국에는 몸으로 신체화 반응이 나타나서 잘 먹지도 잘 자지도 잘 보지도 못하면서 나라는 자아가 흔들려 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을 보살피려면 마음도 같이 보살펴야 된다. 내 내면의 에너지도 항상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금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적당한 양이 필요한데요. 상담하다 보면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염식을 넘어서 무염식까지 가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을 뵙는데요. 요즘에는 또 오히려 소금이 그렇게 좋다더라 해가지고 짜게 먹으면서 소금차를 또 먹어서 오히려 또 안 좋으신 분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그 치우치지 않으려면 일단 나를 객관화해야 돼요. 내 몸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보셔서 소금의 균형, 즉 체액의 균형을 잘 잡으셔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